자, 먼저 이제 유도기 진행하기 전에, 요거를 좀 확인을 하고 가죠. 우리 앞에서 직류기 할 때요, 직류기. 직류기 할 때 보면은, 직류 발전기, 양쪽 사이드에 이제 이렇게 N극, S극, 계자가 있죠. 자, 이렇게 계자가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전기자에 이제 슬롯을 파서 전기자 권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대충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실상은 이제 요게 이제 도체가 구리 권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전기자를 뭐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이제 회전을 시키면 N극하고 S극 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을 이 전기자 권선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을, 자속을 끊게 되죠. 끊으면서 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세워놓고 이 전기자를 이렇게 돌리는 거나 아니면 전기자를 세워놓고 가만히 세워놓고요. 이 바깥에서 계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어차피 여기에는 기전력이 똑같이 발생을 하겠죠. 발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동기전동기를 보면 동기전동기를 보면 바깥쪽에 전기자가 들어가죠. 회전 계자형이니까요.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전기자 권선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그것도 이제 몇 쌍으로? 동기기는 3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기자 권선이 3상으로 여기랑 파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3개. 3상으로 들어가서 3상 교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바깥쪽에서 어떻게 돼요? 3상. 그 120도 위상차식, 이제 위상차가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 시간차에 의해서 N극하고 S극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전자계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동기기는 어떻게 돼? 이 안에 계자가 들어가 있다가 그 계자가 이 회전자계를 쫓아서 돌아가는 구조죠. 동기전동기. 자, 그럼 이제 유도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유도전동기요. 유도발전기는 문제가 없어요. 유도기에서는 유도발전기 문제가 없다고요. 뭐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 번 이제 유도 발전기 문제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거의 나올 확률이 없고 다 뭐냐면 유도 전동기입니다. 근데 유도 전동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기 전동기 있죠. 이 동기 전동기하고 이 바깥쪽의 구조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동기기에서는 이걸 전기자라고 하잖아요. 안에 계자가 들어가고 유도기의 경우에는 그냥 이 바깥에를 전기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정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똑같아요. 전기자 권선 감긴 거하고. 동기기에. 그러면 그래 놓고서 이제 3상 유도전동기니까 3상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겠어요? 회전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N극하고 S극이 돌아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돌아간다고요. 회전자계가 발생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도기하고 동기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동기기는 여기 자석이 들어가죠. 계자가. 근데 유도기는요. 이 안에 요 안쪽에 요렇게 이제 원통형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통형 회전자가 들어가고 이 원통형 회전자인 여기도 이제 여기서 건선형 유도전동기하고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로 구분이 또 되는데 이 회전자에 따라서 건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자도 이 바깥쪽 고정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건선이 이렇게 감긴다고요. 그것도 몇 상으로? 3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전자도 이 빨간색도 이렇게 지금 감은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에다 하나 또 감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3상으로 감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모양이 마치 직류발전기에서
이 안에 있던 회전자가 여기에 서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은 이 바깥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고정자 쪽으로 삼상 전원이 공급이 돼요. 딱 공급이 되면 N극하고 S극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직류발전기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세워놓고 바깥쪽에서 이걸 돌려도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직류발전기도 여기에 발생하는 건 직류라고 그랬어요? 교류라고 그랬어요? 기본 교류라고 그랬죠. 나중에 정류자하고 브러쉬 가지고 이제 정류를 해서 직류를 바꿔서 내보내는 것 뿐이지. 그럼 여기에도 뭐가 발생하게 돼요? 교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몇 쌍으로? 회전자에도 3상으로. 그러니까 3상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고요. 여기에. 회전자에.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도 3상 교류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쪽하고 마찬가지로 회전자에도 뭐가 발생해요? 바깥쪽처럼. 회전자계가 발생해요. 회전자계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 회전자계에 의해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고 그 3상 유도전류에 의해서 여기도 회전자계가 생기는데 이 N극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자리에 S극이 유도가 됩니다. 이제 그건 그렇게 감아요. 감을 때. 감는 방향을. 그래서 N극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S극이 유도가 되고요. S극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는 N극이 유도되도록 감는다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회전자계가 유도가 되니까 유도된 회전자계가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이 N극을 유도된 S극이 쫓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엔 정지되어 있어요. 서 있는데 얘가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유기기 전력이 꽤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따라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슬슬 가속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돌아가는 속도랑 실제로 얘가 쫓아 돌아가는 속도가 만약에 이제 똑같아지면 바깥에서 이거 돌아가는 속도랑 회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면은 여기 발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기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돌잖아요. 어차피 이거 돌아가는 속도는 회전자계 속도는 동기 속도라고 그래요. 똑같이 여기서도. 근데 회전자가 기동할 때 0에서부터 슬슬슬슬 가속을 해가지고 동기 속도까지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더 이상은 이 회전자의 기전력이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회전하는 자계도 안 생기겠죠. 그럼 이걸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럼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얘하고 속도 차이가 나게 되니까 다시 발전이 되죠. 기전력이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전동기는 동기기하고는 다르게 회전자계의 속도인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어때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돈다는 얘기는 늦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속도차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도기에서 맨 먼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유도기에서 첫 번째 설명을 해야 될 얘기가 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립. S라고 이렇게 써요. 슬립 S. 그럼 이제 요 슬립이 뭐냐? 이제 요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동기기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돌아요. 그래서 NS가 곧 회전 속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굳이 속도 구분을 안 했는데 유도기는 이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요 속도를 NS. 그러니까 고정자의 이 바깥쪽은 실제로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기계적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거죠. 예, 정지되어 있는데 삼상 회전 교류 전원 때문에 이제 회전자계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도가 P분의 120F. 이건 동기기에서 했던 동기 속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동기 속도는. 회전자계 속도는. 근데 동기기는 어차피 이 속도로 회전자가 쫓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결국은 동기 속도인 거죠. 그래서 따로 구분을 안 했는데 유도기는 이제 이 빨간색 회전자가 돌아가는 건 얘하고는 다르게 조금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 빨간색이 돌아가는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지금부터 이제 N
보통 고정자를 고정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스테이터라고 그래요. 스테이터 약자로 S를 쓴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리고 회전자는 로터라고 하거든요, 로터. 그 약자로 이제 NR이라고 쓸게요. 회전자 속도, 로터 속도. 요건 고정자인 스테이터 속도. 회전자 속도, 고정자 속도.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면,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 슬립 S가, 자, 기준은 동기 속도예요. NR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빨리 쫓아 돌아갈 때, 거의 동기 속도 근처까지, 부하가 작으면 동기 속도 근처까지도 이제 올라갑니다,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조금은 느리겠지만 거의 동기 속도 가까이 가요. 근데 부하가 여기 회전하는 부분에 많이 걸리면 아무래도 좀 느려지겠죠. 실제 돌아가는 속도가. 예, 그러니까 이제 NR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근데 동기 속도는 어차피 몇 극, 몇 헤르츠 전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딱 정해진 속도잖아요. 관성 없이. 예, 그래서 기준은 동기 속도, 변치 않는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NS분의 동기 속도 NS와 이게 빠르니까 이게 크니까 빼기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NS보다 좀 작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NR을 빼면 속도 차가 되는 겁니다. 이 분자가 결국은 동기 속도와 실제 돌아가는 속도의 속도 차. 그래서 변치 않는 동기 속도 NS를 기준으로 속도 차이가 몇 프로나 나느냐. 원래는 퍼센트니까 뒤에 곱하기 100 있는데 저는 항상 100 안 쓰잖아요. 그냥 단위법 형태로 쓰지. 네, 그래서 100은 일단 안 쓸 거고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슬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자, 요 식을 슬립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NS분의 NS-NR. 그럼 여기서 속도 차가 얼마냐 그러면 NS-NR이죠. 근데 NS-NR인 속도 차는 물론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뺀 게 속도 차인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동기 속도에 슬립을 곱한 만큼이 속도 차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S, NS 요게 속도 차기도 해요. SNS. 그러니까 문제에서 슬립이 몇 프로다라는 걸 알려주면 동기 속도에다 그냥 슬립 곱해주면 그게 결국은 지금 슬립 S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럼 속도 차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면 슬립의 동기 속도 곱한 게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속도 차라고요. NS하고 NR의 속도 차. SNS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해요. 요거 그냥 N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NR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유도전 동기가 돌아가는 로터 속도, 회전자의 속도는 NR은 이거 그냥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S, NS죠? 는 NS 마이너스 NR. 마이너스 NR 저쪽으로 넘겨요. 그럼 NR은 NS. 이쪽으로 넘으면 빼기 S, NS. 이렇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가로 열고 NS 가로 밖으로 빼주면 1-S의 NS.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슬립이 얼마인지를 알면 유도전동기가 실제 현재 얼마, 몇 RPM으로 돌고 있느냐, 유도전동기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1- 슬립의 동기 속도 NS P분의 120F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실제 속도가 되는 거죠. 유도전동기가 진짜로 돌아가는 속도. 회전자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속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정리해 주시고, 뭐 자주 써야 되는 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F, 요걸 먼저 쓸까요? 자, E2 다시는 S E2 자, 여기 뭐 S는 슬립입니다. 근데 E2가 있고 E2가 또 있는데 다시를 붙였죠? 네, 그럼 이제 붙인 거하고 안 붙인 거 차이가 뭐냐?
그리고 요 E2라는 게 뭐냐? E2가 여기요. 저 유도기의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도 하얀색 권선이 감기죠. 그리고 안쪽 회전자에도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 회전자에도 뭐가 감겨요? 권선이 감겨요. 마치 변압기 1차 권선, 2차 권선이 있듯이.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고정자의 권선을 요걸 이제 고정자라고도 하고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테이터. 그리고 요걸 1차라고 그래요. 1차. 변압기 1차 권선, 2차 권선처럼 해서 요걸 1차 권선 그런다고요. 고정자 권선을. 그리고 안쪽에 있는 회전자. 요거 있죠? 요 빨간색이 요게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걸 회전자 권선 또는 여기를 회전자를 2차 권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2차. 회전자를 2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E2가 뭐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얘가 서 있는데 이제 전동기가 처음엔 정지해 있을 테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삼상 전기 차단기 탁 올리면 삼상 전원 여기로 들어가죠. 어디로? 고정자로. 그럼 뭐가 생겨요? 동기속도. 그럼 이제 바깥에서 N극하고 S극이 회전한다고요. 그럼 안쪽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유기기전력 발전이 된다고. 회전자 측 유기기전력이에요. 이 E2가 2차 측에 유도되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근데 다시가 안 붙은 게 있고 다시가 붙은 게 있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그냥 E2라고 쓴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정지 시의 유기기전력. 회전자가 정지 시. 이제 정지 시라는 얘기는 뭐 기동시로 보셔도 되고 어차피 전동기가 기동할 때는 서 있다 기동하지 뭐 돌고 있는데 기동시킨다고는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동시로 보셔도 되고 정지시로 보셔도 되는데 이게 정지시의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서 있고 전원 딱 올리면 얘가 냅다 돌아가면서 회전자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그럼 다시 붙인 건 뭐냐? 여기 지금 슬립 S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뭐 어느 정도 부하 걸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게 기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회전자가 진짜로 돌고 있을 때. 슬립 S라고 하는 값으로 NR이 이제 속도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을 때의 기전력. 회전할 때 기전력.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시 기전력이에요. 2차 측에. 예, 그래서 회전시의 기전력은 정지시에 발생되는 기전력에 이 지금 현재 회전하고 있는 속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슬립 계산한 그 슬립값, 그러니까 슬립 S로 회전 중에 기전력이란 얘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이거 뭐 직류발전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 있을 때는 그 원래 직류발전기 서 있을 때 유기기전력이 60A분의 PZ 파이 N이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에 비례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얘가 서 있는데 이 바깥쪽의 동기 속도가 뭐 1000rpm이다. 예를 들어서 1000rpm으로 회전할 때 만약에 100V가 이때 발생을 했다. 이 기전력이. 그럼 만약에 얘가 동기 속도가 2000rpm이 되면은 얘가 서 있을 때 그대로 서 있는데 얘가 2000rpm이면은 기전력이 얼마가 생겨요? 200V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60A분의 PZ 파이 N이라니까요. N.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 기전력. 나머지는 뭐 똑같다고 치고. 예, 그럼 3000rpm으로 돌면 300V. 그러니까 정지시의 기전력은 뭐에 비례를 해요? 이제 다시 안 붙였으니까 정지시의 기전력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동기 속도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정지시는 그래요. 정지시는. 그런데 정지시의 기전력은 동기 속도에 비례를 한다. 그런데 얘가 자 2000rpm으로 돌아요. 그럼 아까 저 2000rpm으로 돌 때는 정지돼 있으면 기전력이 얼마 생긴다고요? 200V가 생겨야죠. 그죠? 정지돼 있다면. 근데 이게 2000rpm으로 도는데 회전자가요 1000rpm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 돌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기동이 조금 돼가지고
바깥쪽이 한 2000rpm 정도 돌아주는데 안쪽에서 한 1000rpm 정도를 따라 돌아준다. 그러면 몇 볼트 생겨요? 회전자에. 바깥쪽이 2000rpm으로 돌고요. 네. 안쪽 회전자가 1000rpm으로 돌면요. 얘가 서 있다고 치면 바깥에가 얼마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0rpm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몇 볼트 생겨요? 예, 100볼트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전력이. 만약에 2000rpm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1500rpm 정도로 쫓아 돌아간다. 1500rpm. 그럼 속도차가 500rpm 나죠. 그럼 서 있는데 500rpm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기전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50볼트 생길 거예요. 맞나요? 바깥에가 2000으로 도는데 안쪽 회전자도 2000으로 돌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서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안 생기죠. 속도차가 0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회전 시의 기전력, 그러니까 E2 다시 붙인 건 회전 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회전 시의 기전력은 그러니까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기전력이 NS 마이너스 NR에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속도 차에. 맞나요? 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비례하고 얘는 이렇게 비례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E2분의 E2 다시는 하면 어떻게 돼요? NS분의 NS 마이너스 NR 이 비율이 된다는 거죠. 요 비율은 요 비율이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E2요, 이거 E2. 밑에 있던 요거 E2.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E2분의 E2 다시는 NS분의 NS 마이너스 NR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E2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NS분의 NS 마이너스 NR이 이게 슬립이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E2 다시는 이게 슬립 S로 NR이라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기전력은 정지시의 기전력에 슬립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요. 그래서 E2 다시는 SE2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네,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자, 서 있을 때 정지시 기준으로 만약에 이 바깥쪽 이 권선을요, 이 권선을 100번 감았다고 쳐봐요. 100번. 근데 안쪽에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걸 50번을 감았어. 50번. 그럼 권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100볼트를 집어넣어주면 서 있을 때 100볼트를 여기 한 상의 상전압으로 100볼트 집어넣어주면 이 회전자 한 상에는 전압이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예, 50볼트 생겨요. 권수비를, 변압기 권수비를 그대로 타고 오거든요. 정지시 기준으로. 예, 근데 이제 회전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회전을 하면.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된 식이 있습니다. F2 다시는 F2 다시는 SF2는 SF1입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하죠. 요거 F2가 있고요. 역시 F2 다시가 있는데 무슨 차이겠어요? 다시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네, 정지시의 회전자 즉 기전력의 주파수. 이거 회전자도 고정자도 이제 뭐 보통 이 바깥쪽은 60Hz 보통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전기 줘봐요. 60Hz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안쪽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도 교류라고 그랬잖아요. 회전자 기전력의 주파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지시에. 근데 정지시에는 바깥에다 60Hz 주면 변압기하고 똑같거든요. 얘 서 있고 그러면 변압기 1, 2차 관계하고 똑같아서 60Hz면 여기도 60Hz예요. 그러니까 F1과 F2는 같아요. 이 F1은 1차 측 전원 주파수 60Hz라면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게 60Hz. 그 얘도 60Hz라고요. 서 있을 때는. 그거 그대로 갖고서 기전력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이제 다시 붙인 건 뭐예요? 회전할 때. 회전할 땐 다르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하게 되면 슬립을 곱한 만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처럼. 그게 그럴게요. 자, 만약에 이제 n극, s극, 2극짜리, 2극짜리가 이제 초당으로 얘기하죠. 주파수 얘기해야 되니까. 만약에 1초에 10바퀴 돌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데 1초에 10바퀴를 돌면 주파수 10Hz 나오죠? n극, s극이 1초에 10번이 교대가 되니까. 아니죠. n극, s극, 2극짜리 발전기 한 바퀴 돌면은 딱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교류 기전력이. 한 바퀴 돌 동안. 그럼 1초에 10바퀴를 돌면 1초에 이 모양이 몇 번 나와요? 10번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주파수 10Hz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당 요 모양이 몇 번 반복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초당 회전수가 주파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1초에 10바퀴 돌면 10Hz, 60바퀴 돌면 60Hz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60바퀴 도는 동안에 얘가 1초에요. 50바퀴를 따라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1초에 60바퀴 도는 동안에 얘가 1초에 50바퀴를 따라 돌면 얘가 가만히 서 있는데 얘가 1초에 몇 바퀴 돈 거하고 똑같아요. 10바퀴 돈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주파수 10Hz밖에 안 생기죠? 맞나요? 바깥에가 60바퀴 도는데 얘가 만약에 40바퀴만 돌아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서 있는데 1초에 20바퀴 돈 거랑 똑같죠. 그럼 주파수 20Hz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만든 방법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지 시에 회전자 측의 주파수는 뭐에 비례해요? 서 있다면 동기 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이제 물론 초당으로 따졌지만 동기 속도가 바깥쪽이 1초에 10바퀴 돌면 10Hz, 100바퀴 돌면 100Hz, 60바퀴 돌면 60Hz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F2-는요, 회전자 측에 발생되는 기전력의 주파수인데 회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 차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초당 값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분의 이거는 이렇게 비례하고 이렇게 비례하니까 결국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F2만 이쪽으로 옮겨가서 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얘가 슬립 S잖아요. NS분의 NS-NR이. 그러니까 F2-는 SF2 맞잖아요. 이면서 동시에 이건 정지시 기전력 주파수 값은 어차피 1차 주파수하고 똑같으니까 뭐 F1으로 봐도 좋고. 네, 그래서 F2-는 SF2 또는 SF1.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전원의 주파수를 보통 주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보다는 요걸 쓰겠죠. 문제에서 풀이할 때는 대부분. 전원 주파수 그냥 넣어가지고 현재 슬립 S로 회전하고 있다. 그럼 주파수 얼마 생기냐 회전자에. 그럼 F2-는 SF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쭉 써드리고서 그냥 이거 외워서 쓰시면 되긴 해요. 근데 막 다시 붙고 막 완투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냥 이해를 못하고 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간단해 보이는 식들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 식들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거 좀 잘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그림을 또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할 때 다시 그리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P2 이건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제목이에요, 그냥. 자, 비례식을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P2 대 PC2 대 P0는 P2 대 PC2 대 P0는 자, 1대
S 대 1 마이너스 S다. 요 비례식을 하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지금 이것도 뭐 얘기를 하면 길어요. 되게 긴데 뭐 어차피 설명해봤자 제가 볼 땐 그 내용은 그 시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문제 푸는 데는 뭐 그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투. 자, 그래서 이제 그냥 PC로 쓰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뭐 좀 이따 이게 뭔지 얘기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 P2라고 쓴 건 뭐 2차니까 2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회전자 측이란 얘기. 여기 2라고 쓴 건 다 회전자 측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P2가 뭐냐면 2차의 입력을 얘기합니다. 2차 입력. 2차 입력 P2. 즉 회전자가 받는 입력. 근데 회전자가 받는 입력은 뭐예요? 회전자가 돌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아까 유도기에서 회전자가 왜 돌아요? 바깥쪽에 회전자계가 기전력을 유도시켜 주니까 전자유도를 통해서, 전자유도작용을 통해서 기전력을 유도를 시켜서 유도전류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차가 받는 입력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1차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입력은 결국은 1차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동기속도가 돌아가는 회전자계 가지고 돌잖아요, 바깥에서. 그게 결국은 회전자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2차의 입력. 근데 그건 결국은 1차의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의 출력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2차 입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1차의 출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차의 출력값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2차 입력, P2. 그 다음에 이 PC2는 뭐냐? PC2는 2차의 동손, 2차 동손. 네, PC 그러죠? 보통 구리를 코퍼라고 하잖아요. 코퍼. 그래서 이제 그 C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동손이니까 회전자 측 동손 얘기를 하려고 이제 2를 붙인 거고. 그래서 PC 2인데 이게 사실은요, 이 동손만 있는 게 아니라 철선도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게 전동기니까 돌잖아요. 돌다 보면 기계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도기를 얘기할 때는 보통 철손이나 동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 철손이나 동손을 지금 사실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고. 일단 그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 좀 더 정확한 식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지질 않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우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2차 동손만 좀 볼 건데 이제 부하손이니까 부하가 걸렸을 때 얘기들을 보통 하게 되니까. 자, 2차 동손. 그 이제 문제에서는 2차 동손 이렇게도 보고요. 뭐 나머지 철손, 기계손들은 보통 빼고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2차 손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회전자 측 손실. 그걸 이제 PC2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0 있죠. 예, P0는 뭐겠어요? 이제 뭐 2를 안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2차예요. 2차 본연 입력 손실이죠. 그럼 당연히 뭐 얘기 나오겠어요? 출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2차 회전자로 한정시켜 놓고 입력, 출력, 손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출력, 손실 얘기를. 그럼 당연히 효율 얘기도 나오겠죠. 그거에 관해서. 2차 효율. 자, 2차 출력. P0.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슬립 S. 이제 여기서는 슬립을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냐면, 자, 슬립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바깥쪽에서 동계 속도가 돌면 회전자가 그걸 그 속도 그대로 쫓아가주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슬립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슬립의 비율이 동기 속도에 대한 속도 차죠? 속도 차. 그럼 만약에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속도 차가 없다는 얘기죠. 손실이 없다는 얘기라고. 2차 손실이. 근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돌아가는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가 조금 늦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두 대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가는데 이 결국은 속도차가 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가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게 슬립이라고 한다고요. 그 정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립이 뭐가 되느냐? 그냥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빨라져요. 사실은 그 관계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걸 회로적으로 그 분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슬립이니까 이게 미끄러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라고요. 그러면 얘기가 그다음부터는 편해지기 때문에. 됐나요? 예, 그러면 자, 이 슬립이 결국은 손실이다. 손실. 2차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 입력을 그러니까 이 비례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입력, 출력, 손실 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입력을 100으로 놓고서 따지잖아요. 입력이 100인데 손실이 5다. 그러면 출력이 얼마 나와요? 95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효율을 몇 프로라고 그래요? 95%라고 하는 거죠. 손실을 5%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위법으로 2차 입력을 순서대로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100%로 보면 PC2는 결국 뭐만큼이란 소리예요? 슬립. 예, 손실은 슬립만큼이고 그럼 당연히 출력은 어떻게 돼요? 입력을 1로 받고 손실을 S로 받으니까 그럼 출력은 당연히 1 빼기 S만큼의 비율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편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입력 P2. 그러면 2차 동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또 해볼까요? 아까 입력이 100%인데 손실이 5%다. 결국은 슬립이 5%다. 슬립이 5%. 그러면 실제 손실값은 100 곱하기 슬립 100의 5%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PC2는 뭐가 돼요? 아니면 이 비례식을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저 비례식을 풀 때 3개 대 3개를 놓고 푸는 비례식은 없어요. 2개, 2개 놓고 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차 입력하고 PC2하고의 관계만 놓고 파악하고 싶을 때는 얘를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거에 해당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뭘 빼고 비례식을 풀겠어요? 이걸 빼겠죠. 그래서 P2 대 PC2는 1대 S 이렇게 풀겠죠. P2 대 PC2는 1대 S. 근데 이거 풀 때 우리 어떻게 풀어요? 안쪽 곱한 거랑 바깥쪽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C2는 뭐가 돼요? SP2. 아까 얘기대로 SP2 2차 입력 100을 기준으로 슬립의 퍼센테이지만큼 그게 PC2라고요. 손실값이라고요. 그래서 PC2는 뭐요? SP2. 이게 이 식 이제 만들다 보면 이게 제일 간단해서 외우기 제일 좋기 때문에 보통 이건 외워서 씁니다. 비례식 안 풀고. PC2는 SP2. 네, 2차 입력에 슬립을 곱한 만큼이 2차 손실, 2차 동손이 된다. PC2는 SP2. 자, 그럼 이제 이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은 2차 출력이니까 2차 입력 P2에서 빼기 뭐 하면 돼요? 2차 손실인 PC2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입력에서 2차 손실 뺐으니까 2차 출력 맞죠? 예, 근데 방금 전에 PC2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SP2. 그러니까 P2 빼기 S P2. 그럼 P2 있으니까 P2 가로 밖으로 빼내도 되죠? 그럼 가로 안에는 뭐 남겨야 돼? P2 빠질 거니까 1 남겠죠? 1 빼기 S에 P2.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결국은 요 비례식이잖아요. P2 대 P0는. 이제 가운데 걸 빼고 P2하고 P0 관계를 보면 P2 대 P0는 1대 1-S. 맞나요? 네. 그럼 이제 가운데 거끼리 곱하면 P0는 1-S 곱하기 P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이 비례식 외우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사실상. 자, 1-S의 P2. 자, 그런데 요건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1-S죠. 여기 보시면 요거 1-S죠. 이거 이렇게 넘기면 NS분의 NR이죠? 1-S는 NS분의 NR. 이렇게 되잖아요. 동기속도분의 실제속도. 예, 그러니까 요 가로 부분 대신에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자의 속도 NR P2.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요게 그대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2차 출력에 변형된 식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다 써놓는다고. 네, 그래서 지금 쓴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또 보셔야 돼요. P0에 대해서. 여기 P2 한번 여기 보시면 P2는 슬립분의 PC2죠. P2는 슬립분의 PC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P2가 슬립분의 PC2니까 슬립분의 P2가 슬립분의 PC2 그리고 여기 1-S가 있죠? 네, 그래서 S분의 1-S PC2 이렇게도 쓰겠죠? 자, 근데 PC2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이 PC2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손이라고 그러죠, 동손. 2차 동손. 그 원래 동손식이 뭐예요? i제곱 r이죠. 맞나요? 네, i제곱 r이에요. 그래서 S분의 1-S 요 PC2를 i제곱. 근데 2차 동손이니까 i제곱은 i제곱인데 i2의 제곱이겠죠? 2차 전류. 그러니까 그 아까 빨간색 권선에 흐르는 전류. 회전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i제곱. r도 회전자 권선의 저항이겠죠? 네, 그래서 R2. I2 제곱에 R2. 요게 PC2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나요? 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출력식 중에도 출력을 구할 때, 우리 그냥 단순히 뭐 회로나 이런 데서 출력 구할 때 출력식 중에 뭐 VI 코사인 세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I제곱 R도 있잖아요. 출력식 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출력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이제 2차 전류죠. 그러니까 I2 제곱에 I 제곱에 여기가 뭐에 해당되는 자리냐면 R에 해당되는 자리가 된다고요, 이게. 맞나요? 네. 그래서 출력을 구하는데 I 제곱 R 자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S분의 1-S R2 이건 2차 권선 저항입니다, 그냥. 예, R2는 2차 권선 저항이고 지금 대문자로 쓴 건 S분의 1-S R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값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값을 대표하는 등가 부하 저항이다 그래요, 이 값을. S분의 1-S R2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삼상 유도전동기 등가 부하 저항은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가. 삼상 유도전동기 등가 부하 저항이 얼마냐? 등가 부하 저항이 그러면 S분의 1-S R2. R2는 2차 권선의 저항일 때 슬립분의 1-S가 곱해져야 그게 등가 부하 저항이라고요. 정확하게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등가 부하 저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 그냥 짧게 등가 부하저항, 유도전동기 등가 저항이 얼마냐?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 가. 이쪽 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삼상유도전동기 하고 있어요, 지금. 기계적, 정확한 명칭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삼상유도전동기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자, 뭐 여기까지는 생략을 보통 합니다. 하고 등가 부하저항 R은 해서 쓸게요. 자, 어떻게 해요? S분의 1-S R2. 요건 2차 권선의 저항이에요. 그것도 한 상당. 자, 요걸 요렇게도 보통 보기에다가 많이 써놓고요. 요걸 요렇게 바꿔서도 많이 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 부분. S분의 1 빼기 S분의 1 빼기 S분의 S니까 1이죠? 네,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1 R2 뭐 이렇게 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뭐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SR2 또는 S분의 1 빼기 1의 R2. 그래서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등가 부하저항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저 세 개 관계를 대부분은 물어봐요. 슬립하고 엮어서. 근데 이제 뭐 2차 효율이 얼마냐?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 효율이니까 보통 2타 이렇게 쓰고 2차 효율이니까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그 원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러니까 2차 효율이니까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이겠죠. 그 2차 입력이면 우리가 뭘로 써요? P2. 2차 출력은 P0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은 항상 얼마가 돼요? 여기. 2차 출력은, 여기 있네. 1-S의 P2 맞죠? 그러니까 P2분의 P0. 그러니까 P2분의 요거. 그럼 P2 날라가고 1 빼기 S만 남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1-S 기도해요. 쉽게 얘기해서 슬립이 3%다. 그 2차 효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슬립이 3%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슬립이 결국은 손실 비율이라고. 그럼 3% 손실됐으면 97%가 출력으로 나오겠죠. 입력이 100일 때. 그럼 효율은 97%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슬립이 3%면 2차 효율은 97%. 거꾸로 2차 효율이 93%다. 2차 효율이. 그럼 슬립은 얼마예요? 7%. 합치면 무조건 100%여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는 이쪽이 아까 했듯이 1 빼기 S가 뭐라고요? NS분의 NR. 네, 결국은 동기속도분의 네, 실제 회전자 속도 NR. 요게 또 2차 효율이 되기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요 비례식에서는 뭐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문제 푸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거 관계된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유도기에. 여기 관계에서. 그 2차 효율이 1-S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요? 2차 효율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슬립이 3%면 2차 효율은. 아니, 저기 그 공식이요. 1-4가 어떻게 나오는 1-S요. S.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네.
그럼 P2분의 P0가 1-S의 P2니까 여기 P2 날라가면 1-S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져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끝났고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3번)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저기 2차에 2차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2차 전류. I2인데 저기 서 있을 때 정지시가 아니고요. 이제 유도전동기가 실제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전류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구하는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다시라고 붙일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보통 책에는 그냥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전류인데 책이나 이런 데는 그냥 보통은 I2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 정지시는 안 붙였고 회전시는 붙이고 했었으니까 뭐 붙여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요걸 이제 2차 전류를 보면은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아까 삼상 유도 전동기가 바깥쪽이 1차, 지금 뭐 2차 전류, 회전자측 전류 구하는 거니까 요 안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그렸었죠? 이렇게 이제 한 상만 이렇게 놓고 봅니다. 빨간색 권선이 상 하나 거 이렇게 감겨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전동기가 돌고 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쓰는 건 도는 거 쓰는 거지 뭐 서 있는 전동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전 시에. 그러면 당연히 이 권선에도 뭐가 있겠어요? 이 코일이잖아요.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거를 Z 2차 임피던스니까 2라고 해볼게요. 근데 운전시 구하자고 그랬죠? 다시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운전 안 할 때는 임피던스가 다르냐?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임피던스 속에 저항이 있죠. 근데 저항은 뭐 운전을 하든 서 있든 달라질 리가 없죠. 근데 여기 리액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일이니까. 근데 우리 리액턴스 XL을 어떻게 구해요? 2파이. FL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F가 문제죠. 이거 서 있을 때 주파수하고 아까 회전할 때 주파수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달라요. 서 있을 때랑 회전할 때랑. 네, 그래서 다시 붙인 거예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유도기 하다 보면 자꾸 다시를 붙이게 돼요. 이게. 정지시, 회전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2차 전류니까 자, 회전시의 2차 임피던스 Z2분의 2 다시 분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 상의 기전력이 아까 얘기했던 E2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E2도 뭐예요? 정지시 E2요, 회전시 E2요. 회전시 E2니까 E2겠어요, E2 다시겠어요. E2 다시겠죠. 지금 회전시 전류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E2 다시.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뭐가 할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자, E2면 SE2죠. E2 다시 E2 다시는 SE2 이제 정지시 기전력으로 바꿨어요. 슬립을 곱해서 값을. 그 다음에 요 밑에 Z2 다시도요. 정지시 값하고 슬립하고 해서 이제 이걸 좀 값을 바꿔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임피던스니까 루트 R2에 2차 권선의 요 저항. 근데 저항은 뭐 그대로 온 거니까 뭐 운전을 하든 정지를 하든
저항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이잖아요. 요거. 근데 이제 요게 F2 다시 L이겠죠. 왜냐면 회전시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F2 다시가 뭐라고요? 2파이 S F 뭐 2도 좋고 1도 좋고 하다고 그랬어요. 대신 정지시 주파수 결국 뭐 F1일 거예요. 똑같을 건데 F2L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뭐가 돼요? 요건 정지시 리액턴스잖아요. 2파이 F2L은 정지시 리액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S X 2 이제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할까요? SX2는 X2 다시 회전할 때 리액턴스 슬립을 붙인가? 네, 그래서 여기가 S 슬립 그 다음에 X2 정지시 리액턴스 왜 다시 안 붙었으니까 정지시 리액턴스에 슬립을 곱한 만큼이 결국 슬립 S로 회전할 때 리액턴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요. 벗어날 것 같아서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이거 뭐 지워도 되겠죠 여기 밑에? 자 그럼 이거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이제 다 왔어요. 요 위아래를 슬립으로 나눌게요. 분자분모 다. 그럼 위에는 뭐만 남아요? 예, 이 2만 남죠. 정지시 2차측 기전력, 정지시 기전력만 남았어요. 슬립으로 나눠서. 밑에도 슬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밑을 슬립으로 나누면 루트 속으로 들어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S로 나누는데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S 분의 R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플러스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까 이게 아니죠. X2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원래. 네,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죠.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회전할 때 리액턴스의 제곱. 맞나요? 그럼 슬립으로 나누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근데 S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요 S제곱하고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정지시 리액턴스만 남죠. 제곱 이렇게. 맞나요? 네. 저기 아마 문제 보신 분들은 이게 문제 답인데요. 이거 2차 전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가나다라 거기에 요게 써 있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얘는 정지시 값이죠. 얘도 정지시 값이고. 근데 이 정지시 값은 회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값이죠. 정지시 값이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운전을 시키다가 슬립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도의 변화를 줬어요. 속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속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 당연히 슬립이 변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슬립이 예를 들어서 2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저항을 요 2차 저항이고 요 권선의 저항.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만약에 이 속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바뀌어 가지고 슬립이 예를 들어서 3배가 돼서 3배. 3배로 증가했어요. 이게 3배로 증가하면 분명히 I2는 값이 바뀌죠. 근데요, 얘가 3배로 증가할 때 2차 저항도 3배로 바꿔주면요. 이제 3배로 바꾸려면 여기다 저항을 끼워야죠. 저항을 강제로 끼워가지고 회전자 저항을 똑같이 3배로 늘려주면요. 요거 3배 되고 요거 3배 되면 결국은 이 전체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어차피 얘들은 정지시 값이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2차 전류는 비례추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추이가 뭐냐면 슬립이 그러니까 슬립하고 2차 합성 저항의 비율. 그러니까 이 값만 같으면 이 값이 같으려면 슬립이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될 때 얘도 2배, 3배, 4배 똑같이 바뀌어주면 어차피 이 값은 안 변하거든요. 이 전체 값은. 그러면 얘는 항상 값이 어때요? 일정하죠. 이걸 비례추이한다고 그래요.
보통 비례추이 설명할 때 대부분 문제가 사실은 토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토크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2차 전류도 비례추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비례추이라고 그래요. 슬립분의 2차 저항의 비율만 같으면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비례추이예요. 근데 보통은 토크만 비례추이하는 문제로 대부분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2차 전류, 뭐 이런 식으로 1차 전류, 제가 비례추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토크, 2차 전류. 근데 1차 전류도 비례추이해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건수비 타고 넘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역률. 역률도 비례추이합니다. 역률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토크 얘네들은 슬립분의 2차 저항 비율만 똑같으면 항상 그 값이 일정해요. 변치 않고. 이 값들은. 그래서 뭐 2차 전류는 비례추이한다. 1차 전류도 비례추이한다. 뭐 다음 중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거기 1, 2, 3, 4 보기 중에 뭐 토크, 뭐 역률, 뭐 1차 전류 이렇게 놓고서 뭐 나머지 하나 이제 엉뚱한 거 이제 뭐 2차 입력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써놓는다고요. 2차 입력은 저런 식으로 식을 다 풀어서 만들어 봐도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정지식 값에 요것만 들어가는 패턴이 안 나온다고요. 값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도. 그건 비례추이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요거까지는 해서 뭐 요 과정은 모르더라도 이 결과식이라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 답이기 때문에. 자, 2번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은요. 삼상 유도 전동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 특성. 근데 이게 직류기 할 때, 제가 직류기 할 때, 뭐 어차피 쓴 김에 저 한번 다 써볼까요? 직류기 할 때, 직권 전동기요. 그래서 직권 특성이라고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전기자하고 계자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부하 전류가 2배로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도 2배, 계자 전류도 2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이 토크가 4배로 증가한다.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해. 이거 꼭 외우자라고 그랬었잖아요. 대신에 그리고 속도 어떻게 돼요? 속도? 네. n 제곱분의 1이었죠? 네, 그래서 실상 부하 전류하고 관계만 이렇게만 놓고 볼 때는 제곱을 양쪽에서 벗기고 이 전류하고 속도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부하가 2배로 증가해서 이 부하 전류가 2배 되면 속도는 얼마로? 2분의 1로 떨어져요. 부하가 2배 되면 쉽게 얘기해서 콩 한 공기 갈다가 2공기 갈면 속도가 2분의 1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토크는 몇 배로 증가해요? 4배로 증가한다고요. 힘은. 속도는 반만 떨어지고 대신 힘은 4배로 증가해요. 그런 특성이라고요, 직권전동기는. 자, 그 다음에 분권전동기는요. 이제 분권하고 사실은 타여자가 특성이 거의 같죠? 네, 분권 특성은 어땠어요? 그때는 이걸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그런지까지.
예,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그거 생각 안 나고 결국 이거 외워서 쓰셔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자, 분권 특성은 토크가 어떻게 되죠? 부하 전류의 그냥 비례죠. 그리고 속도는 무슨 특성? 정속도 특성. 부하가 변해도 속도가 그렇게 거의 약간은 떨어지긴 하는데 예,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다. 타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직류전동기에서 했던 얘기고 나중에 이제 교류전동기로 넘어가면 동기전동기는요. 사실 요건 잘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동기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이제 직류기들은 전류, 교류전동기, 이제 동기전동기하고 바로 밑에 유도전동기인데 전류 관계 아니라 전압의 관계다 그랬잖아요. 외울 때 같이 외우라고 그래서 요거는 전압의 비례 맞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동기 속도로만 돌잖아요. 정속도 전동기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 정확하게 3상에 둘 다 유도 전동기 자, 토크는 얘는 전압 제곱했었죠. 그리고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거에 반비례한다. 속도가 이속에 들어있다고. 나중에 이제 이 직류기에서 이 얘기할 땐 이 슬립이 한마디로 뭐다라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도기 가면 1번 설명이 슬립이다. 아까 슬립 설명했잖아요. 그 슬립에 반비례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요 얘기 하려고 요거 외우시라고 유도전동기 토크 특성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앞에서도 사실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특히 직권.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거. 동기기나 분권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분권은 뭐 그래도 조금 나오는데, 동기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토크 특성 자체 거의 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도. 근데 유도기 같은 경우는 이 비례식을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설명 문제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제일 많이 쓰는 전동기들이거든요. 직류기에서는 직권 전동기가, 삼상 교류 전동기에서는 이 유도 전동기가 가장 많이 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직권이랑 유도 전동기가.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례추이 원리. 아까 비례추이 원리 2차 전류 가지고 한번 해봤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토크도 그래서 식을 다 아까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봐야 돼요. 비례추이 진짜 되는지. 근데 이제 그진 못합니다. 아까 한번 했으면 됐어요. 아까 2차 전류 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토크도 구해봐야 된다 원래. 근데 그 식 유도하는 과정 못한다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비례추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자, 일단 비례추이 하는 게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죠? 1차 전류, 그 다음에 2차 전류, 그러니까 1, 2차 전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외우시고요. 1차 전류, 2차 전류. 물론 운전하고 있을 때 전류예요. 1차 전류, 2차 전류, 그 다음에 역률도 비례추이하고, 그 다음에 토크, 회전력도 비례추이한다. 근데 그냥 뭐 나머지는 사실은 비례추이 하냐 하지 않냐 그냥 이거 물어보는 정도고, 이제 이 중에서 이 토크 거는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토크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비례추이 원리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크는 뭐 식은 이렇게 써요. S1분의 R2 이퀄 S2분의 R2 플러스
R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슬립이 2배 될 때 2차 저항도 2배, 슬립이 3배 되면 2차 저항도 3배 하면 토크는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 식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 말을, 그 설명했던 그 말을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식으로 쓰냐? 저도 이 식 안 쓰고 싶은데, 이거 물어봐요, 이 식을. 예, 그냥 말로 해서 풀어도 이게 풀리거든요, 문제가. 여러분 교재에 이게 문제를 하나 이게 비례추이가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를 그냥 풀어볼게요. 예, 18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예, 교재, 이건 문제를 그냥 하나 풀어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180페이지 보시면, 76번 문제가 있죠? 아니, 그 위에 75번도 그렇고, 74번도, 74번은 아니구나. 77번. 77번 아니고 76번. 문제 읽어볼게요. 4극 50Hz 건선형 3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전부하 운전할 때요. 전부하에서 슬립이 4%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부하 슬립이 4%라고요. 근데 전부하 토크를 내고, 그러니까 전부하에서 슬립이 4%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하 운전할 때니까 전부하 슬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하 토크를 내는데 1200rpm으로 회전시키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저항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전부하일 때 슬립이 얼마라고요? 네, 이거를 전부하 시에 슬립, 이건 S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4%래요, 4%. 0.04. 였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하 토크를 내면서란 얘기는 이 전부하 운전인 요때하고 토크는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게 전부하 슬립이잖아요. 전부하 운전할 때의 슬립. 그때의 토크가 전부하 토크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때 토크하고 똑같은 토크를 내면서 대신 속도는 얼마여야 된다고요? 1200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1200rpm으로. 이때 속도가 전부하 속도가 얼마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계산하면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하 속도도. 근데 일단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슬립을 줬는데요. 자, 0.04였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1200rpm으로 속도가 바뀌면 슬립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보세요. S2. 자, 나중에는 속도를 1200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자, 슬립 계산식이 NS분의 NS 마이너스 NR이죠. 자, 근데 NS는 동기 속도니까 P분의 120F. 동기 속도는 몇 극 몇 헤르츠예요? 거기 문제가. 네, 4극. P분의 120에 전원의 주파수는 50Hz라고 한 거죠? 네, 해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1500rpm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S2가요. 동기 속도는 1500분의 동기 속도 1500 마이너스 속도를 얼마로 돌리려고 한다고요? 나중에 1200, 1200rpm. 해서 이거 슬립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인가요? 위에 300이니까 300 나누기 1500. 355분의 0.2인가요? 0.2네요. 자, 그러니까 전부하일 때 그때 슬립은 0.04. 그때 토크를 전부하 토크라고 합니다. 전부하 운전 중에 토크. 근데 나중에 속도를 1200으로 바꿔서 슬립이 0.2로 바뀌어요. 근데 토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때랑 같아야 된대요. 변하면 안 된대요. 그럼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슬립이 몇 배 돼요? 지금 0.04에서 0.2로 지금 바뀌니까. 4, 5, 20이니까 5배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토크는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 비율만 같으면 토크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지금 몇 배로 바뀌었어요? 5배 됐죠. 그럼 2차 저항도 몇 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5배. 근데 보세요. 2차 한상의 저항이, 2차 권선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옴이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5배 만들려면 몇 옴 돼야 되는 거예요? 5옴 돼야 되죠. 그러면 몇 옴을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삽입은? 4옴이죠? 예, 그러니까 한 배는 빼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넣어보면 S1, 0.04 처음 슬립, 0.04분의 2차 한상 저항이 몇 옴이래요, 거기? 0.35면? 네, 355요. 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줬어, 값을. 0.35옴? 몇 대요? 2차 한상의 원래 저항이. 근데 이게 토크가 똑같으려면 이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나중에 슬립이 얼마 돼요? 얼마로 바뀌어요? 0.2로 바뀌었잖아요. 요 비율하고 요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원래 R2 0.35는 원래 있었고 5배 만들 때 플러스 삽입 저항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같으면 된다. 근데 구하는 건 삽입 저항.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굳이 몰라도 결국은 5배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몇 배짜리 삽입하면 돼요? 4배짜리 삽입하면 되잖아요. 한 배는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0.35 곱하기 4 한 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35 곱하기 3은 얼마예요? 1.4요? 1.4옴짜리 삽입하고 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그럼 토크 유지할 수 있다고요. 속도는 1200으로 바뀌면서. 됐나요? 예, 그걸 굳이 어거지로 식으로 만든 거라고요. 실제 이걸 풀면 이 R값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1.4 나오거든요. 뭐 옮길 거 옮기고 계산해보시면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풀고 말겠는데요. 여기다 둬서 이거 푸는 게 더 구착했네요. 네, 근데 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식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례추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풀이는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례추의,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결국 뭐예요?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슬립분의, 슬립이 같은 게 아니라, 슬립분의 2배가 되고 3배가 되더라도, 슬립분의 2차에 이제 저항을 삽입을 해서 합성 저항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이 같으면 그러니까 슬립 2배면 2차 합성 저항도 똑같은 거 하나 더 껴가지고 2배 만들고 슬립이 3배면 이제 2배짜리 저항 껴서 원래 저항하고 합쳐서 3배 만들고 3배면 3배, 4배면 4배 이렇게 만들면 이 값은 같은 거잖아요. 슬립 분의 2차 합성 저항은 2배, 2배, 3배, 3배면 똑같은 값 아니에요? 4배, 4배 되면 똑같잖아요. 처음하고. 그거 같으면 토크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슬립이 2배나 3배나 이렇게 바뀌면 이제 삽입 저항을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문제였죠.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2차 합성 저항이 2배가 된다 또는 3배가 된다. 3배로 바꿨다. 근데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 동일 토크여야 된다. 그럼 슬립도 바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슬립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반대로.
자, 어쨌든 이 내용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 2차 합성저항 2배 하면 슬립도 2배 되면 토크는 일정하다고. 예. 근데 이제 요 슬립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이 슬립 값이 예, 요게 2차 합성저항의 네, 비례를 해요. 근데 사실은 비례 안 해요. 정확하게 비례되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요걸 가지고도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도.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그 제한 조건을 걸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더라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련도 문제들이 좀 있어서 뭐 예, 그냥 좀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2차 합성저항 2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회전자 측의 저항을 2배로 한다는 얘기는 저항을 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유도전동기에 없던 저항을 더 끼면 당연히 전압 강화가 생기고요. 당연히 회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슬립이 어떻게 돼요? 원래 슬립 식이 ns분의 ns-nr.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동기 속도라는 건 전동기 뭐 4극짜리 전동기면 4극, 그 다음에 전원에서 60Hz 이제 꽂아가지고 쓰면 뭐 이건 뭐 바뀔 수 없잖아요. 뭐 어거지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합성 저항을 키우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실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빼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슬립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데 이게 2배로 늘리면 2차 저항을 2배로 늘리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게 2배 가까이 증가하고 3배면 3배 가까이. 뭐 당연히 더 떨어지면 속도는 그러니까 2차 저항을 키우면 속도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얘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2배면 2배, 뭐 3배면 3배 가까이 예,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2차 저항이 2배 되면 슬립도 2배로 변하고 3배면 3배로 변한다. 그냥 이렇게 이게 정확히 일치는 안 되는데 그냥 외우자.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셔야 될 내용이 이제 그래프인데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곡선이 하나 있어요. 네, 속도 토크 특성곡선. 자, 그래서 그래프입니다. 자, 속도 토크 특성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가로, 세로에서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토크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로축에 토크를 잡은 거고요. 토크.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 NR, 실제 회전 속도. 그러면 이게 삼상 유도전동기를 돌리면 자, 여기가 이제 NR이 여기가 0이죠. NR이 0이란 얘기는 기동이란 얘기죠. 기동.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동을 해요. 근데 기동 토크가, 그러니까 기동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면 여기서 기동할 때 여기서 출발하면 기동 시의 토크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기동 토크가 0인데 기동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동할 때 적정 토크가 있겠죠. 최소한의 토크가 기동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위에서 출발을 하겠죠. 기동 시의 토크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기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속도가 점점 이쪽으로 기동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 기동 토크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초반에는. 예,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쭉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예, 대략 이렇게 운전합니다. 대략 유도전동기가 기동해서 전류가 전류가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토크가 이제 점점 증가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어느 한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자의 속도하고 나중에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 동기 속도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바깥에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안에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거의 똑같아지면 회전력이 더 이상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전력을 못 얻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이제 어느 정도 속도대로 올라오면.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기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이거 너무 급하게 그렸나 보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요 정도 속도대에서. 여기에서 기동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서 뭐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전동기 속도를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속도 조정해 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쓰는 겁니다. 원래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서 이제 속도대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제 하겠죠. 요 정도에서 이제 쓰게 돼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본형. 그러니까 아무것 그냥 전동기 딱 사다가 그냥 돌릴 때 모양이에요, 이게. 요 모양. 자, 그런데 아까 요 비례추이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비례추이. 기동 시에는 슬립이 얼마죠? 기동 시에는 슬립이 1입니다. 왜냐면 슬립이 아까요. ns분의 동기속도요? ns-nr인데 기동할 때란 얘기는 nr, 실제 회전자 속도가 얼마인 상태? 0인 상태. 그러면 ns분의 ns만 남잖아요. 그럼 1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시의 슬립은 1이에요. 정지시 슬립이기도 하죠. 전원 투입하고 정지시에요, 물론. 전원은 들어간 상태에서 정지시. 네, 그럼 이제 슬립이 1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기동할 때 토크가 좀 작거든요, 이 기동 토크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정도의 토크, 그러니까 전부하 운전할 때 토크, 정상 운전할 때 토크, 그 정도 토크로 기동을 하고 싶어요. 꽤 큰 토크로. 그럼 아까 토크를 슬립이 A인 1인 상황, 슬립이 2인 상황, 이 토크를 똑같이 하려면 2차 저항 그 배율만큼 바꾸라고 그랬죠. 비례추이. 맞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부하 슬립이 뭐 한 4% 된다. 예를 들어서요. 전부하 슬립이 4%면 보통 뭐 우리 실제 운전할 때 전부하 슬립 뭐 0.0 얼마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유도기 돌릴 때. 그럼 전부하 슬립이 동기 속도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쫓아가거든요. 나중에는. 기동하고 나면. 0.04. 자, 이랬다고요. 근데 기동할 땐 슬립이 얼마라고요? 1이요. 그럼 전부하일 때하고 슬립하고가 이게 몇 배 차이 나요? 이거 50배 차, 아니, 25배? 25배 차이 나죠? 0.04하고 1이면 이게 기동 시는 슬립이 1이고 전부할 때는 슬립이 0.04예요. 근데 기동할 때 토크가 작다 보니까 이걸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전부하로 운전할 때의 토크하고 똑같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슬립이 25배니까 몇 배짜리 저항을 삽입을 하는데요? 한 배 빼라고 그랬죠? 24배짜리를 삽입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24배짜리 저항을 끼워서 기동을 시키면 이 기동 토크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여기 있던 기동 토크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근데 25배짜리 끼워야 되잖아요. 그럼 한 10배짜리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겠죠. 15배 끼우면 조금 더 올라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측에다가 저항을 끼워주면요. 이 기동 토크가 위로 올라온다고 이게. 기동 토크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기동법이 나오는데 그 2차 저항 기동법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동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동 회전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끼워주면 2차 측에다가 회전자에다가 자 그래서 아까처럼 뭐 저항을 조금 끼웠어요. 그럼 얘가 저항을 조금 끼우면 이렇게 올라와요. 기동 토크가 올라와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운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조금 더 끼우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쭉쭉쭉 끼워서 최대로 끼우다 보면 자 여기까지도 올라와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던 놈이 지금 여기서 여기요. 처음에 저항을 조금 끼우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이 마이너스 쪽을 안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거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부터 계속 떨어지겠죠. 얘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항을 끼우면 옆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 그 나중에 문제 중에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건 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동하는 걸 얘기하느냐? 뭐요? 2차 합성저항. 2차 합성저항에 따라 지금 비례추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2차 합성저항을 키울수록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프가. 자, 그래서 요거를 뭐 1번 그래프 최고점을 찍을게요. 요게 2번 그래프, 요게 3번 그래프고 요게 4번 그래프라면 자,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2차 합성 저항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2차 합성 저항을 아무리 바꿔도 최대 토크는 어때요? 똑같아요. 이 전동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2차 저항 가지고. 네.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합성 저항을 가지고 최대 토크는 어떻다고요? 항상 일정. 최대 토크는 바꿀 수 없어요. 2차 저항 가지고는. 그런데 최대 토크가 아니고요. 기동 토크는 어때요? 기동 토크는. 최대한의 토크는 2차 저항을 끼우고 해도 이 최대값은 못 바꾸지만 기동할 때 토크 값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끼울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는 증가해요. 2차 저항이 커지면 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최대 토크인지 기동 토크인지 잘 보고 답하셔야 돼요. 토크 나온다고 뭐 무조건 일정, 무조건 증가가 아니라고요. 그게 최대 토크 물어보는지 문제에서 기동 토크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최대 토크라고 하면 안 변한다고 답하셔야 되고 기동 토크라고 하면 2차 합성저항 끼우면 커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답을. 자, 이 그래프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